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에서 지난 15일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1,759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건데요. 앞으로 울산에서만 하루 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울산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15일 오후 6시 기준 1,7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역대 하루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확진자는 5개 구군 전체에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구가 43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 364명, 울주군 347명, 북구 345명, 동구 265명 순입니다. 최근 연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달에만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5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9,000명대, 이달에만 누적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울산시는 당분간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 4,000명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비해 치료 중심 인프라 체계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주 하루 4,000명 이상 발생에 대비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48병상 추가 확보와 생활치료센터의 병상 밀도 조정을 통해 100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는 안전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자 수 폭증에 대비해 역학조사 방식을 단순화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재택 치료자를 위한 상담센터도 확대해 운영합니다. 경증 확진자가 재택 치료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와 별도로 우리 시 120 해우리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5개 팀 25명의 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 상황에서도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불경 메가시티 울산 포럼과 울주 정책 포럼 등 7개 정책단체는 어제 울산시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고 소신과 철학,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며 개혁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회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과 강원에서 발생한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당 울산시당도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민의당 울산시당은 지난 15일 천안과 강원에서 발생한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어제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 유세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선대본부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앞으로의 유세 일정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청 앞에서 대선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진보당 김재현 대선 후보가 동참했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등 노동 중심의 국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여성들과 일부 노동조합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고 탈해굴산 시민 공동행동이 정책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과 경북 등 4개 시도에서 분산 개최되는 103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울산시 선수단 33명이 참가합니다. 울산시 선수단은 스키와 빙상, 컬링과 아이스 클라이밍 등 4개 종목에 참가해 스키와 컬링 종목에서 메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1회 스키 종목에서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고 100회 컬링 종목 남중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지금껏 산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오던 어민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어제 전국적인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대 목소리에 힘이 붙은 모양새인데요.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어민들이 피켓을 들고 항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는 구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조업을 미루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해상풍력 사업의 전면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 어민 상대로 동의를 얻는다든가 사업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존 어민단체들의 산발적인 반대 집회가 있었지만 수협 주도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협은 울산 이외에도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 등 9개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과연 이 정부는 우리 어민을 한 사람의 국민으로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달려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민들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은 해상풍력 사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민들에게 배분되는 혜택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고 울산시도 주민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어민들 사이에선 아직 불신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논의의 주체가 될 민간협의체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1일 울산수협과 4개 해상풍력 반대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민간협의체 구성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어민 반발이 격화되면서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신세계가 혁신도시 부지 개발과 관련해 어제 울산시와 중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세계 측은 3월 중으로 설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밝히고 이 3개월 정도를 협의를 거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대선을 감안한 시간 끌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구민과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화강역 울산 관광 안내소가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내소는 역사 2층 에스컬레이터 맞은편에 30제곱미터 규모로 설치됐으며 태화강 국가정원과 대왕암공원, 장생포 고래마을 등 울산의 관광지와 볼거리, 교통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울산시청 등 관계기관들이 어제 평일 퇴근 시간대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태화강역 출구 교차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6일 태화강역 내부도로 개편으로 태화강역 출구 교차로가 출구 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혼선과 빈번한 교통정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합동점검 결과 경찰은 태화강역 주변 4개 교차로의 통합 신호주기를 개선하는 한편 꼬리물기 차단을 위한 교통정찰 배치와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휘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시민들을 위한 법 제정 촉구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도 지원 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의원은 미포 국가산단과 온산 국가산단이 국내 화학물질 전체 취급량의 3분의 1을 취급하고 있고 크고 작은 폭발, 화재,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는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효과로 지난달 울산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울산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전달 대비 0.11% 올라 지난해 8월 0.77% 오른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0.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주군 0.18%, 중구 0.14% 순을 보였으며 동구와 북구는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울산주택 전셋값은 0.33%, 월세 가격은 0.55% 상승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울산 남구보건소에 전국 최초로 양압 시스템을 갖춘 코로나19 상시 선별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야외 선별 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해야 하는 의심 환자들의 불편함과 의료진 감염 우려가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이달 초 완공된 남구보건소 상시 선별 진료소입니다. 실내를 살펴보면 접수실과 진료실, 검체실까지 모두 투명 아크릴벽이 설치됐습니다. 검체 대상자 이동 공간과 의료진 이동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했습니다. 모든 검체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혹시나 하는 의료진 감염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 겁니다. 상시 선별 진료소의 가장 큰 특징은 의심 환자 공간에는 음압, 의료진 공간에는 양압이 흘러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등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야외 선별 진료소와는 달리 실내에서 검체를 받을 수 있어 의심 환자들의 불편함도 개선됐습니다. 냉난방이 다 되고 양음압이 갖춰진 상시 선별 진료소가 갖춰짐으로써 의료진과 환자 간의 동선도 분리되고 그런 열악한 기후에서도 안전하게 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됨으로써 상시 선별 진료소는 감염병 위기 땐 호흡기 검사와 발열 체크 등 신종 감염병 선별 진료소로 활용됩니다. 평상시엔 결핵 등 감염병 환자 진료소로 각각 활용할 예정입니다. 상시 선별 진료소가 이렇게 개소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전국에서 상시 선별소가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는 모두 59개소지만 음양압 시스템을 갖춘 곳은 남구 보건소가 전국 최초입니다. 상시 선별 진료소는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가운데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위한 재택치료 외래 진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울산병원은 확진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완전히 분리된 별도 공간을 리모델링해 확진자들이 주사 투여와 각종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병원은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진료 불편을 없애고 감염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145명 가운데 140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교단을 떠납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명예퇴직자 수 167명과 비슷한 수치로 하반기 신청 예정자까지 포함하면 명예퇴직 교원 수가 170에서 180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의 명예퇴직 교원은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9명, 2019년 125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0년에는 153명으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걸린 소년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기부금 중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봉사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재민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봉사단체 대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희소암으로 투병 중이던 10대 B군을 돕기 위해 군고구마를 팔아 기부금을 모금한 뒤 이 중 280만 원을 신용카드 대금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난치병 환자의 치료비에 쓰일 예정이던 기부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환자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언양 봉계 한우 불고기 특구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지역의 도축장을 이용해 언양 봉계 한우 불고기 특구에 공급되는 1+ 등급 이상인 한우 암소이며 등급에 따라 최고 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남구청이 여천천 둔치 산책로를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로 분리하는 확장 공사를 시행합니다. 여천천 산책로는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협소하고 분리되지 않아 충돌 사고가 빈번해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솔 초등학교에서 여천교까지 3.2km 구간의 산책로 폭을 4m에서 5m로 확장하고 중간잔디 식수대를 설치하는 등 분리하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